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서 버지니아주 퀀티코에 있는 국립해병대 박물관에 나왔습니다. 2006년 11월 개관한 이 박물관에는 1775년 창설된 미 해병대의 역사가 기록돼 있는데요.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에서의 활약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국전 전시관에는 실물 크기 전차와 함께 당시 서울 시내가 재현돼 있고 혹독한 추위에 겨울 전장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꾸며진 전시관 바닥에는 전차 자국과 눈 위에 전투화 자국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야외에는 미국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이 장진호 전투의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2m 높이 기념비가 있는데요. 이 장진호 전투를 계기로 중공군의 남하가 2주간 지연됐고 미군은 함경도 흥남에서 14,000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해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흥남 철수 작전에 성공합니다. 뒤로 보이는 이 군마 동상은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공로로 미 해군 최초로 하사계급을 수여받은 아침해라는 이름의 군마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폭탄과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무모하리만큼 용감한 활약을 보여 레클레스란 미국 이름이 붙여진 이 말은 휴전 후 미국으로 옮겨와 1960년 전역하기 전까지 생전에 상위 용사에게 주어지는 이 퍼플하트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립해병대 박물관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운영을 재개했는데요. 6세 이상의 관람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 매체 빈과일보가 홍콩 보안법의 압박을 넘지 못하고 24일 창간 26년 만에 폐간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빈과일보의 모회사 넥스트디지털 이사회는 24일 마지막 신문을 발행했으며 홈페이지 또한 이날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홍콩 거리의 신문 가판대에는 빈과일보 마지막 호를 사려는 사람들이 수십 미터씩 줄을 늘어서 구매 행렬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홍콩 국가안전처는 지난 1년간 반중국 성향인 빈과일보의 기사와 칼럼 등이 홍콩 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계속 압박했는데요. 사주 지미라이 씨는 작년에 체포됐고 지난 17일에도 수백 명의 경찰이 빈과일보 사옥을 급습해 회사 자산을 압류하고 라이온루 편집국장 등 고위 관계자 5명을 연행했습니다. 언론 탄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대응했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 후보가 이란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라이시 당선인은 현 사법부 수장이자 미국에 대한 강경 여론을 주도해온 인물 중 한 사람인데요. 그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을 위해 미국이 먼저 대이란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회의를 진행 중이던 이란 대표단은 새 대통령의 당선을 이유로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테헤란으로 복귀했습니다. 미나옹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22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국제안보 컨퍼런스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미나옹 훌라잉 사령관은 러시아 덕분에 미얀마군이 강군이 됐다며 양국의 협력 관계를 과시하듯 말했는데요. 그는 운둔형이던 과거 미얀마 군부 수장들과 달리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미얀마의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국으로 알려져 이번 방문이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서 유엔은 지난 18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 브라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망자 50만 명을 넘어선 브라질에서는 시민들이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 500송의 붉은 장미꽃을 설치하고 저녁 2시에 500개의 촛불을 켜 사망자를 애도했는데요. 한편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지난 21일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백신 접종률 1위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정부가 최근 해제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관중을 최대 10,000명까지 수용하기로 했다고 일본 올림픽 조직위가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따른 결정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과 코로나 위험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he IOC will fully support your decision and will fully contribute to make these games safe and secure for the Japanese people and for all the participants.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1일 현장 관중 상한선을 경기장 정원의 50% 또는 최대 10,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참석하는 관중에 한한 것이고 해외에서 오는 관중은 아예 수용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당국은 만약 올림픽 기간에 코로나가 확산해 긴급 사태 등이 발령될 경우 무관중 경기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で感染状況や医療状況に急激な変化がある場合にはですね、5者で協議をして状況に応じては無観客も含めて対応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올림픽을 약 한 달 앞둔 일본은 지난 5월 초 하루 확진자 7천여 명을 기록한 후 백신 공급과 방역 조치 등에 힘입어 꾸준한 감소세로 들어서 최근에는 하루 확진 1,000명 수준을 유지 중인데요. 일본 정부는 경기장과 선수촌을 특별 방역 구역으로 관리하고 관중의 수를 제한하면 바이러스 전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まず東京大会につきましては感染対策の徹底、安全安心の大会について私から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全首脳から大変力強い指示をいただきました。 하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올림픽 강행을 걱정하거나 심지어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해외 선수단과 스태프, 보도진까지 합치면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입국하는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일본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選手がやっぱりモチベーションを上げるためにやっぱり観客って必要なのかなって思います。それで安全を考えながらそのクラスターとかも防げて開催できるんであったら、オリンピックやりたいんだったら別に国を挙げてやる必要はない。 일본은 해외 관중 금지 조치로 이미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올림픽을 취소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분석도 나왔죠. 물론 5년간 올림픽만 바라보며 열심히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기회의 공정이란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지구촌은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What Lights Out DC does, we are looking for birds that have collided with windows. The birds that we find are typically neotropical migrants. They winter over in the Caribbean, Central America, and South America, and then in the spring they're flying north to where they breed. The birds are migrating at night. The light is distracting to them. It draws them into the glass. When we find a dead bird, we want to be sure to document what we can about it. You can see it's bleeding from its beak. Obviously the date, the time of the morning we found it, something about the location particularly of the bird, the state bird of DC. Because usually it's a particular piece of glass, a part of the building that's problematic to birds. Okay, can I grab your... And then we record all of this information to use for advocacy purposes. Since 1970, we've lost a huge number of birds in North and South America. So we're really trying to sort of work with people to change patterns of building, to have them turn off their lights at night, to treat the windows. There's ways that you can mitigate, you can make glass visible to birds. So there's a whole
a range of things that we can do to solve this problem.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elping animals since I was very young. Being a wildlife veterinarian in particular allows me to help conservation efforts and preserving natural wildlife that we have here in the district. We currently have 96 patients. Fortunately, most of our problems that we see are directly human-related. We do see a lot of trauma cases, hit by cars, birds that have flown into windows, attacks by domestic animals, cats, dogs. You can see around the edges of her shell right here where it's really irregular. Those are dog bite injuries. This pigeon came in not able to walk, definitely not able to fly. Took some x-rays, didn't see any evidence of broken bones or any other injuries. So we took some blood, did a test for lead, and came back an extremely toxic dose. Treated for chelation therapy. The bird can now walk, still a little bit wobbly, and can fly, which is an incredible improvement over when he first came in. I think restricting access to pesticides is a big step that we need to start taking. Less of these toxic products in the environment would be a good next step.